보통 요렇게 그리는 거죠. PV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거. 그래서 이거는 기체에 있어서 프레셔, 압력이랑 볼륨,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식이고, 사실은 여기에 어떤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PV에 의해서 결정되는 뭐가 있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우리가 아는 식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그런 식들이 몇 개가 있죠. 키워드라기보다는 핵심 개념들이 있는 식이 몇 개가 있는데, 그중에 첫 번째로 이상기체 하면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게 PV는 NKBT. 이게 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마 영상 강의에서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을 텐데, 이게 P랑 V가 결정되면 T도 결정된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 뭐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고, 이 얘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V가 고정되면 P와 T가 비례관계, T가 고정되면 P와 V가 반비례 관계, 뭐 P가 고정되면 V랑 T가 또 비례관계, 이런 게 아마 따로따로 옛날에 처음에 배웠을 뭐 보일의 법칙, 샤를의 법칙, 보일 샤를의 법칙, 뭐 게이-류삭의 법칙, 이런 게 있는데, 사실은 이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랑은 조금은 다른 문맥에서 지난번에도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,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, 이거는 뭐 물리 전체를 통틀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사실은 관심 있는 연력학적인 양이 프레셔, 압력이 있고, 그다음에 볼륨, 부피가 있고, 온도라는 게 있죠. 지금 3개 정도가 되게 중요한 거시적인 어떤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3개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인 거죠. 이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이런 소위 구속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공식이 없다면 P, V, T 전부 다 따로따로 놓을 수 있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사실은 여기서 뭐 3차원의 축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가 T축이다. 이거 지금 2차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, 여러분이 아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P, V, T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3차원에 이렇게 그려야 되고, 이거 막 입체로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, 사실은 요런 축이 필요 없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,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라기보다 이제 정확히 그 이유가 뭐냐 하면, 지금 여기서 P랑 V가 어떤 값으로 정해지면,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뭐 V0, P0가 있으면, 그럼 이게 사실은 요 값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T0를 결정해 버리죠. NKB분의 P0, V0일 테니까. 요 축이 필요 없게 됩니다. 이 구속 조건 때문에, 정확히 말하면. 정확히 이것 때문에 이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개념은 되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 공식을 봤을 때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, 이퀄리티라고 영어로 부르는 방정식이라는 게 하나가 존재하면, 여기서 다른 것들 어차피 상수고 PVT가 원래는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지만, 사실은 이게 2차원 평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2차원인 이유가 사실은 이거 식이 하나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. 사실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있고, 이건 좀 일반적인 수학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, XYZ라고 뭐 부를 수도 있고, 뭐 PVT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, 요 3개의 변수가 사실은 이렇게 주면은 원래 3차원 평면에서 움직여야 되지만, 이거를 2차원에만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구속 조건이 하나 생겼기 때문이죠. 이게 하나 더 생기면은 움직일 수 있는 게 2차원이 아니라 이제 1차원에서 움직이게 되고요. 하나 더 생기면,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스페이스도 3차원이고 공식도 3개가 있으면, 사실은 이게 차원이 0차원으로 줄어들게 돼요. 0차원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점 하나로 딱 정해진다는 거죠. 점 하나로 정해진다는 건, 지금 우리가 3차원을 생각했지만 방정식 3개로 구속 조건을 주면은 사실은 그거에 해당되는 P 뭐 제로, V0, T0가 딱 하나의 점으로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.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은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,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립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변수가 2개고 식이 2개면 딱 정해지는데, 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면은 안 정해지고 이렇게 막 직선으로 나오고 그럴 수가 있고, 물론 제가 지금 중요한 걸 생략했는데, 이게 식이 3개를 썼지만 사실상 두 번째 식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거라면 그거는 독립적인 하나의 식이 아닌 겁니다.
그게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그게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무한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로 정해질 수도 있고 그 막 부정, 불능 그런 얘기 나오는 그 얘기랑 해당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되게 일반적인 얘기라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거에 관심 있는 거죠. 이 스테이트 하나가 딱 정해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다 가능합니다. 이게 다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여기서 지금 부속 조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면 자체가 이 안에서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어요. 이거 하나만 있으면. 근데 아까 얘기했죠. 여기 부속 조건 하나가 더 생기면은 이게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에서 움직여야 됩니다. 근데 여러분이 1차원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축으로 딱 정해진 직선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렇게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이 선 자체가 곡선이긴 하지만 하나의 매개 변수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오브젝트 자체는 1차원이에요.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.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. 하나의 파라미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구속 조건이 등원 과정이랑 단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흔치는 않을 텐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한 김에 해보도록 하면은 여기서 이거는 그냥 기본이 되는 가장 이상기체라면 다 만족해야 되는 구속 조건 그냥 주어진 구속 조건이고요. 여기 두 번째 구속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t가 일정하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구속 조건인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PVT가 전부 다 인볼브 돼야지만 구속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 뭐 이게 XYZ가 있는데 Z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줘도 하나의 구속 조건이 되는 거죠. 그럼 당연히 이제 XY 관계 때문에 직선이나 곡선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.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뭐 이거를 그래서 아이소서말 과정이라 부르고 조금 더 우리가 와닿을 말로는 이제 등원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는 P를 V에 대한 함수로 쓰면은 이게 V, NKB, T가 되고 이거는 굳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NKB, T가 상수가 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V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집니다. T가 뭔지에 따라서 T가 정해지기만 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냥 정해지게 되죠. 전부 다 가능하지만 이 아이소서말 과정은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. 이걸 잘 그려야 나중에 단열이랑 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이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요 공식을 그대로 쓴 게 이거죠. 요 곡선이 이걸 따라가게 됩니다.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PVT인데 3차원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T 하나를 생각 안 해도 돼요. PV 정해지면 T가 그냥 정해지기 때문에. 근데 지금 2차원에서 그래서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아이소서말 등원 과정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이 등원 과정은 요 곡선을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. 밖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T가 바뀌면 근데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T를 처음에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놓으면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. 이 T를 바꾸면 사실은 이 구속 조건을 바꾸는 거니까 사실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사실 당연히. 그래서 이런 등원 곡선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.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 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 T0라고 하고 T1, T2라고 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아는 y는 a 나누기 x라는 함수인데 이 a 값에 따라서 위로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래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가 이렇게 되죠. 서로는 지금 T0 곡선에서 T1 곡선으로 온도를 바꾸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. 이 아이소서멀 프로세스 자체는 T가 정해지면 이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
아이소서마를 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아는 두 번째 식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여기에 열을 가한 것과 여기에 일을 해준 것 그걸 더한 거라고 이게 퍼스트 로라고 했습니다. 첫 번째 법칙 또는 연력학자 1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였죠. 그리고 지금 이 이상기체에선 이게 2분의 FNKB의 델타 T라고 쓰겠습니다. F가 여러분이 3인 거 익숙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5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부호 따질 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F를 그냥 쓰는 거고. 자, 요렇게 주어졌습니다. 지금 Q랑 W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.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점 하나 찍었을 때 알 수 있는 건 T고요. T를 알면 자연스럽게 뭐 이건 여기서부터 당연히 나오는 거죠. U 자체가 2분의 F의 NKBT니까. 여기서 점을 하나 찍었을 때 이 기체 내부 에너지는 그냥 이렇게 주어집니다. 여기서 점을 하나 찍고 Q가 뭐냐, W라고 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. Q랑 W는 뭔가 변할 때 그 변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 그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다른 구속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 원래 이런 구속 조건이 없으면 Q랑 W가 따로따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만 갖고 일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뭐 이게 뭐 체중 변화 같은 거라면 체중 변화는 당연히 여러분이 밥을 얼마나 먹고 운동을 얼마나 하냐에 달려 있는데 체중 변화만 봐서는 여러분이 밥을 적게 먹어서 체중을 감량했는지 아니면 밥은 그대로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감량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중에서 이 아이소서멀 과정이 이게 좀 특별해서 이거를 지금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유 자체가 일단 지금 이거를 통해서 또는 뭐 아이소서멀 프로세스 자체가 얘기하는 게 이게 2분의 F NKB 델타 T인데 지금 정의상 이거 자체가 온도가 변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0입니다.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. 아까 그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자면 여러분 체중이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디얼하게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밥을 많이 먹은 날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런 건데 비유하자면 그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확히 이게 성립하죠. 마이너스 W. 좀 반대로 해도 뭐 W는 마이너스 Q가 될 텐데 여기에 열을 가해준다는 건 그 가해준 열만큼 요 기체로부터 열을 뽑아내야 요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. 반대로 우리가 이쪽에다가 일을 해주게 되면 기체한테 일을 해주게 되면 그 기체가 바깥쪽으로 열을 뿜어내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.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고.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은 계산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거는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는 W 자체가 마이너스의 P dV VI VF였는데 이게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. 다른 게 다 상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해보면 이게 NKBT의 이 계산 과정은 제가 영상 강의에서 했으니까 생략할게요. VI 나누기 VF가 될 거예요 아마. 팽창했을 때와 컴프레션 압축됐을 때 이 기체가 일을 해줬냐 우리가 일을 해줬냐에 따라서 이게 부호 정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게 마이너스 Q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설명 같은 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복습 강의이기 때문에.